공부가 시작했어요. 그죠? 소리도 잘 나오고. 소리도 잘 나오고. 이런 생산 라인이라든지 뭐 1차 생산 이런 거 배웠죠? 과목에서 무슨 과목에서 배우는 그거? 뭐 해양 무슨 과목이고? 해양신문학. 해양 뭐 아무튼 배웠나 이런 거 배웠죠? 배웠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는데 혹시 모를 것 같아서 나 자꾸 설명하는데 다 배워갔는데 근데 뭐 시험 치면 뭐 봤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없더라고. 듣지 못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차 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2차 생산은 초식동물 말하죠. 초식동물. 육상을 치면 이제 토끼, 말, 양, 그죠? 덩치 크잖아. 덩치 엄청 크잖아. 그죠? 다 크다. 소. 그리고 이제 또 그걸 먹는 놈도 있어. 이제는 포식자 이제 육식동물이죠. 말을 잡아먹거나 또는 얼룩말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그 풀을 뜯어먹는. 그래서 육상에서는 대체로 초식동물이 덩치가 커. 초식동물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근데 그걸 잡아먹는 놈들 사자라든지 뭐 하이에나 들개 이런 거 보면은 크기가 작아. 여우 이 작은 놈들이 이제 떼를 쥐어가지고 큰 놈을 공격을 한다고 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크기가 그리 오히려 줄어드는데 바다는 좀 달라요. 바다는 육지랑 달라. 그래서 아무튼 2차 생산이라는 거는 초식동물죠. 2차 생산하는 것은 그 풀을 먹는 초식동물을 말하죠. 2차 생산이란. 이제 2차 생산자인데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풀을 뜯어먹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같은 거죠. 배 같은 거. 사람은 잡식성 카니볼스 잡식성 공각을 다 먹고 이러는데 근데 바다에서는 초식동물이 크기 아주 작잖아. 동물플랑크톤 그죠? 동물플랑크톤 크기가 뭐 힘으로 봐야 볼똥말똥한데 뭐 큰 것도 있지만 큰 거는 어떤 게 화살표에서 보이나? 해파리는 육식동물이에요. 해파리는 풀 안 뜯어 먹어. 해파리 다른 물고기 잡아먹는 거 주로 먹는 게 뭐 멸치 유청 같은 거 잡아먹는 거. 해파리 요즘 막 올해 막 해파리가 좀 많이 나타나는 거 같은데 해파리 요즘 막 해파리가 증가했는가 그건 모르지. 옛날에는 뭐 사람들이 바닷가에 자주 안 갔으니까 해파리가 있어도 보도도 안 됐다가 갈수록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또 다들 카메라 갖고 있고 핸드폰 갖고 있고 하니까 찍으니까 이게 뭐 해파리가 많아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해파리가 증가한 건지 그거는 좀 알기 힘들죠. 그래 증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파리도 많이 있었는데 눈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해파리 쏘는 사람이 있으나 바닷가에서는 쓰듯이 요즘 해수욕장 같은 데 많이 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간에 바다에서는 동물플랑크톤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주잖아.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 차이에 대해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되게 똑같잖아. 여기 이제 육상생태계라고 육상생태계. 육상생태계인데 육상생태계는
자, 에너지나 바이오매스는 현존량을 말해요. 현존량을 말하고, 에너지는 이제, 그걸 이제 칼로리로 변환한 건데, 뭐, 바이오매스를 칼로리로 변환할 수 있지만, 에너지라는 건 지금 생산량을 말한다고. 생산량하고 현존량 차이는 그 대지법원 수사나 그 현대해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할 때 너무 쉽게 설명해가지고 저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응? 그러니까 읽어보면 돼요. 그 에너지는 대체로 생산량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육상에는 이런 먹이 피라미드라 하죠.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있죠.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되냐면은 에너지 전달 효율이나 신체량 전달 효율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100%가 된다면 이게 이제 똑같은 양이 될 건데 100%가 안 되고 보통 10% 정도 어림잡아 10% 정도밖에 안 돼. 올라가는 생산량도 올라가서 10%밖에 안 되고 생체량도 올라가서 10%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 이런 데 보면 풀 제일 많잖아. 나무. 제주도에 나무잖아.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먹는 소, 염소, 소는 좀 보이더라고. 얼룩소, 토끼는 키우나? 또 염소, 제주도 염소는 많이 안 키우는데, 주로 이제 소 같은 건 많이 키우죠. 소고기, 그죠? 소는 이제 풀을 뜯어먹고. 돼지고기는 또, 돼지는 잡식성. 돼지는 잡식성.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잡아먹는, 초식동물 잡아먹는 놈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주도에 없잖아. 옛날에는 뭐, 여우, 호랑이, 뭐 이렇게 있었잖아. 범. 제주도에는 뭐 범은 없어도 적어도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제주도에 없어. 들기가 좀 남아있나? 뭐 있지? 남아있는데.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어찌돼? 초식동물 경쟁자 중에 굉장히 초식동물이 많다고. 지금 많이, 고라니가 너무 많아서 다리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겨울 되면 문해로 오잖아. 제주도에도 뭐, 보통 돌아다니죠. 사람이 있는 데도 이 정도 들어오는데, 사람이 없는 데는 지금, 바로 들어가면, 이 초식동물이 너무 많다고. 지금. 그것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초식동 잡은 맹수들이 거의 다 멸종을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어, 호랑이. 호랑이 잡는 사냥꾼도 있고 그랬다. 그때까지 호랑이가 있었어. 뭐 제주도에는 없었지만, 제주도에는 봉수가 없는데, 호랑이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해인데, 섬이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늑대가 있어. 늑대 유구정도 있었어. 밤에 늑대 우는 소리 들리거든. 늑대 본 사람 있나 지금? 없잖아. 제가 60년대니까 할 때마다 늑대 소리. 그냥 70년 들어서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요즘 이제 곰이 없으니까 막 곰도 살리기 하기라고 막 곰을 풀어놔가지고 반달고. 그래, 어쨌든 간에 맹수는 거의 없어졌어요. 맹수는 없었는데, 이때가 아마 들개가 아마 앞으로 맹수가 되지 않을까. 개 키우잖아. 이 아들 이제 야생화되면, 지금 야생화 아직 안 됐는데, 이 집단을 공격하거든. 지금 뭐 가끔 소도 공격하고, 돼지도 공격하고 한다더라. 제주도 이랬으면 앞으로 아마 유력한 후보가 들개가 앞으로 이제 맹수 역할을 해가지고 육식동물 될 것 같아. 이들 놔두면. 고양이도 육식동물이에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자. 그 아들도 지도 잡아먹고 하는데, 근데 고양이가 말을 공격하거나, 좀 소를 공격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들깨는 안 돼, 들깨. 얘들은. 어제도 디스커버리인가 BBC인가 보니까, 들깨들이 아프리카에서 공격하는 장면, 이 아들은 집단으로, 화면을 안 해. 집단으로 이미 쫓아가면서 교대를 해가면서 추적을 하더라고요. 물속으로 도망가기로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잡으러 가기로 하는데, 육식동물, 사람마다 다른 육식동물은 자기들 필요한 거 먹고 더 이상 안 먹어. 더 이상 죽이질 않아. 육식동물은 그 보니까 딱 한 마리만 딱
골라 잡더라도 제일 약하거나 좀 넓은 거 있죠. 공기가 제일 쉬운 거 잡아가지고 그 안에 먹고 나머지는 물소가 있는데 다른 물소는 신경을 안 써요. 죽도 말든. 그만 골라서 혼자만 도망가는 게. 그래가지고 참 좋은데 사람이 보기엔 안타깝지. 물소가 막 불쌍하고 이런데 그게 자연 생태의 뭐야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 눈에는 잔인하게 보이고 또 보니까 새가 새끼를 막 키우고 있는데 갓난 새끼 낳은 지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 드랑이 떨어뜨리더라고 보니까 떨어뜨려야지 이제 나는 연습을 시키는데 연습하기도 전에 아닌데 여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새끼 두 마리 팍팍 잡아먹고 하니까 그 촬영한 사람도 안타깝잖아. 응? 새끼를 잡아먹고 하니까 엉이 됐어.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물론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지. 다른 동물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나라면 어떻게 될까? 저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 저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새끼를 두 마리 딱 잡아먹더라고. 팍 잡아먹고 나머지 또 새끼들 도망가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BBC 그 촬영팀 보면서 살아나야 되는데 잠시만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표시하고 가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불쌍하게 느끼는 게. 근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연에서 그러면 여우는 먹고 살아요. 여우는 지 새끼가 응? 여우도 먹어야 될 거야. 지도 살아남으려면. 응? 그렇다고 여우가 자기가 필요 이상을 많이 한다. 자기도 필요한 만큼 안 한다. 그게 그래 먹고 먹히는 방법이고 또 풀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또 육식동물 또 잡는 놈이 있다고.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요. 자연 법칙이라고요. 이걸 여기 가서 불쌍하고 그러면 불쌍 안 하면 우리가 죽으면 돼. 저 가서 우리가 죽으면 돼. 인간이 다 자살하면 돼. 그 불쌍하면 아니잖아. 인간도 살아야 되잖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채식주의자 많은데 어떻게 채소 안 먹고 살아? 채소 안 먹고 못 살아요.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고기를 먹어야 돼,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몸 구조가 그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응? 그래서 고기 먹는 거 가지고, 고기 하나 먹는 거 가지고, 뭔가 도덕적 잣대를 들여서 가지고, 쇠고기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응? 어쨌든 탄수화물이라고 보니까 새우 있잖아. 새우가 이거 많다. 어떤 새우를 먹어야 돼? 이런 새우 먹으면 안 되고, 저런 새우 먹어야 된다. 분실가 쫙 내려오는 거야. 글쎄, 자기도 좀 지나치게 쓰는 건 몰라도, 댓글이 달리는데, 여기 와요. 여기야. 새우를 먹는데, 새우 생산, 보통 양식으로 생산하잖아. 양식을 생산하는데, 어떤 데서는, 장생지를 많이 쓴다. 또 어떤 데 새우를,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어린 아이들을 고용해가지고, 또 불법 노동이잖아. 착취를 해가지고, 새우를 미국에 공급한다. 수출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써가지고, 이런 새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뭐는, 아동 노동을 해가지고 만든 새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요거는 항생제를 많이 뿌린, 새우라서 먹으면 안 되고. 또 요거는, 불법 노동, 임금 착취를 하는 그런 데서 생산한 새우 먹으면 안 되고. 그럼 또 뭐랬나? 아무튼 안 먹어야 되는 이유가 10명까지 돼. 많이 가가지고 쭉 하면 그걸 먹을 거 뭐 있어. 그래서 먹어야 될 만한 건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생산한 새우는 먹어도 된대. 뉴타임즈 기사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 양이 1%도 안 돼. 미국의 전체 소비량이 1%도 안 된다고. 미국에서 하고 캐나다에서 생산. 근데 나머지는 다 3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 먹는데. 응? 그럼 먹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어? 먹는 거잖아. 다 똑같은 새우잖아. 양식을 했든 자연산을 했든 어디서 만들었든 똑같은 새우인데 그게 가치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 새우 먹으면 안 된다.
전시회 뭐, 몰라, 거의 뭐, 정치로. 그 먹는 데에 정치가 끼어들면은, 그런 게. 근데 그렇게 할 방이 있을까? 우리나라 똑같이, 뭐, 저 일제라고 옛날 노 재팬 할 때, 어? 일제 사지 말자. 그러면 일제 제품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어디 있어? 스마트폰 안 들어가 있나? 우리나라 제품, 전자제품에 일제 제품 안 들어가는 제품이 있나? 따지면. 어? 그런데 뭔가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고, 먹는 거 가지고 정치 가치 부여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로 나무 있죠, 나무. 사쿠라가 뭐, 벚꽃이 뭐, 원조가 뭐, 제주도, 뭐, 일본, 저건 사쿠라는 일본 국하니까 다 배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그럼 뭐라, 애니미즘이랑 토테미즘이랑, 아무 죄가 애매하고, 식물에 무슨 죄가 있어? 어? 무슨 식물에 일제가 있고, 뭐, 국산이 있고, 그래.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20세기 그래 했다고. 19세기, 20세기. 2차 세계는 태평양 전쟁 딱 일날 터지자 일본이 막 공습했잖아. 그래서 그냥 워싱턴 DC에서 그 벚나무 벚꽃 있죠. 싹 다 뺐어. 분해가지고 일본에서 선물로 던졌는데. 지금 이제 뭐 워싱턴 DC가 뭐 벚꽃 축제가 뭐 유명한 행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미국에 그런 적이 있어. 벚꽃을 그 모함 벚꽃을 막 싹 다 베버리고 일본 남아있는 것도 다 잡아가지고 뭐 수용소에 뭐 가두고 그랬다. 지금은 뭐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 역사지. 뭐 그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뭐 동물에 뭐 해가지고 진돗개 하고 뭐 한국에 뭐 해가지고 말은 어디게 좋고 뭐 해가지고 그 국가 그 민족주의를 연결시켜가지고 그래 뭐 그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잖아. 이승이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연이라는 건 중립이거든. 가치 중립이라고. 거기 자꾸 사람들이 뭘 가치를 부여하고 한다고. 그걸 따지면은 먹을 거 세상에 한 개도 없어. 그렇게 가치를 자꾸 부여하는. 그래서 기후변화해가지고 뭐, 저 쇠고기 먹으면 뭐 탄소 배출량이 뭐 생선 먹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뭐 더 많이 쏘봐. 그럼 그걸 따지면 이 사람들 다 쇠고기 먹지 말아야지. 우리 개고기 먹지 말라는 논리 있잖아. 똑같은 논리 들이대면 고래고기 해가지고 똑같은 논리 1000가지 10,000가지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한 10,000가지 쫙 리스트로 나올 수 있어. 쇠고기 먹지 말. 뭐 개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 뭐 그거에도 막 늘려 빠지고. 그다음 새우 먹지 말아야 될 이유, 또 뭐 쫙 얼마든지 그 정치 논리나 가치로 들어가가지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안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환경운동이니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여기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본성이고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우리가 쇠고기도 먹어야 되고 풀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근데 그걸 부정을 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먹겠다. 그거는 위선이라고. 위선. 자기 실체를 속인 행위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네, 뭐 제수제라는 거 생선 입에도 안 돼요. 동물에서 나오는 몇 가지 비타민 같은 거 있다고. 그거 없으면 사람 못 살아. 생존 필수 조건이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고기도 필요하다고. 지금은 뭐 우리가 사냥을 안 하지만 사냥할 때는 힘을 써야 되거든. 다 단백질 필요하다고. 고기를 먹어야 순간적으로 힘을 내가지고 사냥도 하고 또 전쟁도 하잖아. 전쟁 사냥. 고기가 필요하다고. 풀만 먹으면 힘을 못 내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데 그걸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니면 풀만 뜯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호도한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번에 조지 사회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내가 이야기 같아. 자연과학자하고 사회과학자니까 그 환경운동 문제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하면 환경이 뭔지 생기가 뭔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환경운동 하기라고 앉아가지고 생계에 대해서 뭐 아무도 몰라. 그 제가 또 많이 한다 생각해요. 그 환경운동 하는 애들이 무슨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 와가지고 막 교수님 나한테 가르치려 줬다.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생체랑 그 축적이 있다. 그걸 나한테 가르칠래. 이런 거 배워 보셨어요, 사실은. 와가지고 환경운동 하는 애들 와서 교수 전공하는 사람을 가르치려 줬다고. 그래 보고 있다가 참 저리무지한가. 자기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환경운동 80년대도 좀 괜찮았지만은 지금 보면 다들 그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고 참 환경운동하기 전에 제대로 공부부터 해야 될 텐데 이때는 공부 다 했어. 하고 뭐 환경을 한다고 되는데 지금은 공부 잘 못하는 애들 할 일을 주니까 집도 안 들어가니까 가는 데가 환경운동단체 아니 우리 정치권에 가는 거 정치권에 국회 보자가 몇십 년 하다가 국회에 나가고 가는 거 가는데 그런 데잖아. 그런 데도 정치하고 하니까 나를 비판이지. 그래 다인의 엑셀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산호초가 있는데 산호초 알죠? 산호초가 거기는 막 물고기 종수가 보통 천종이 넘어. 그래서 그 좁은 데서 산호초에 천종이 있는데 근데 그 주로 태평양 적도 지역에 뭐 적도나 바로 쪽에 호주 이런 데 있는데 거기는 플랑크톤이 거의 없어. 물이 깨끗하다는 말은 플랑크톤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 플랑크톤이 많으면 물이 그렇게 맑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저 항해 같은 거 하면 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이 탁하기 때문에. 물이 탁해서 이제 항이라고 하는데 물을 항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강에서 막 영양분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게야. 그러니까 누릇하는 바다가 얼마나 쏟아져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항해나 밑에 동주국에는 전 세계에서 어업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식물 플랑크톤 생산량도 높고 또 그것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도 많고 또 그것을 먹는 물고기도 많은 곳이 항해 동주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생산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 데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조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와이나 뭐 이렇게 산호가 있다고 하와이 또 이제 호주 그죠? 거기는 뒤에 강이 없어. 그냥 대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거기 보면은 막 수십 100m까지 보여. 100m까지 보입니다. 그 산호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산호 그 필리핀이나 그러니까 산천에 가면 원래 스킨십 가지고 촬영을 하면 보통 예난 쪽이 우리나라는 물이 탁해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어. 뭐 몇 미터 나오면 안 보이는데. 근데 필리핀이나 호주 같은 데 가면 텔레비전이 나오잖아요. 다 들어가면 막 바다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그 BBC나 뭐 디스커버리,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보니까 이 채널에 와서 그 바다 속을 보는 거는 대부분 그 산호초고 그죠? 또 촬영이 잘 되는 거라고. 이제 가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촬영이 잘 된다는 말은 플랑크톤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물이 깨끗하다 이거. 그러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거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기물 이런 거, 또 디틀라이트스라나 그죠? POC라는 입자들, 파티클, 그죠? 아주 작은 입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먹이가 되는데 먹이가 거의 없는 게 먹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리 깨끗한 곳이 산처럼 그런데 물고기는 바글바글하다 물고기가 그래서 그럼 지금 물고기 못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는 거야. 근데 바다의 사막에 해당하는 곳이 산호초인데 산호인데 왜 저게 물고기가 저리 많냐 이 말이야. 물고기 왜 저리 많냐. 이걸 다윈의 엑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줬나? 답은 현존량하고 생산량이 다르다. 현존량은 비록 작지만은 생산량은 굉장히 많다. 생산량은. 그걸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그리고 다이내엑스랑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넙치를 키우려면, 새끼 때부터 쭉 키우면 넙치 준다고 먹이를 주잖아. 보통 로티프 이런 거 많이 주잖아. 로티프를 준다고. 앞으로 양식장에 갈 사람도 있을 건데, 양식에서 먹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먹이를 주는데, 많이 째면 많이 줘야 돼.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정도 줘야 넙치가 자랄 수 있다고. 생존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데. 근데 자연 상태에 가면, 바다에 가면, 로티펀이 동물한 것들이 많지가 않네. 하고, 우리 양식장 비교하면 아주 작은 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밖에 없다고. 바다에 가면. 그런데, 물고기들 잘 살고 있잖아. 참치들 뭐 굶어 죽은 참치 본 적 있나? 바닷가에. 고등어 잘 자라고 있다고. 물고기가. 도저히 우리 양식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 고등어나 참다라고 이런 게 그런 양의 먹이밖에 없는데 잘 살고 있잖아. 잘 살고 있잖아. 근데 참치를 한번 키워볼래? 먹이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가두리 양식이 들어가는데, 일본에서는 배합사료 아니면 경제성이 안 맞을 정도로 먹이를 많이 먹는다고. 특히 고등어를 먹이더라고. 고등어를 줘야 참치가 엄청 먹이 치야. 먹이 치워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치우는데, 줘야 참다랑어 살 수 있는데, 태평양, 동해에 가면 어떻게 지금 참다랑어, 참치라고 하죠. 천지잖아.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지. 그래서 옛날 70년대 레스크란 이런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왜? 야, 이게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먹기가 작은데, 동플랑크톤이 많이 작은데, 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냐. 뭘 먹고, 도대체 지금 배가 고파서 못 살 건데,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자, 그때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생태학이라는 학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학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는데, 생태학에서 봤을 때, 생태의 형태를 봤을 때는 그게 설명이 된다고. 설명이 되는데, 자, 그 설명하면은, 자, 육상 생태하고 바다 생태가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한 현존량을 보면은, 꼭 이런 건 아닌데, 대표로 현존량을 보면은, 역삼각형, 역피라미드, 바다는 역피라미드라고. 그 다음에 재미있던 플랑크톤은 제일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수익도 조금 많아도 있고 작고, 이후로 갈수록 아까 거꾸로는 게, 아까 육상하고 보였을 때, 요가 거꾸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육상은 생산량이나 현존량이나 같은 형태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다에서 만들 때, 바다에서는 요 모습은 거꾸로야, 현존량. 근데 아까 에너지라는 게 여기 생산량이거든요. 생산량은 육자와 똑같아. 생산량은 똑같다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근데 현존량을 보면은 역삼각형이거든. 꼭 이런 건 아니에요. 팽팽할 때도 모양은 달라질 수 있는데, 환경에 따라 대체로 설명을 쉽게 하겠다는 말은,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바다에서는 아까 식물 플랑크톤이 크기는 작지만은 생산량을 엄청히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비해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되냐면은, 자, 육상에서는 나무 크잖아. 나무 한 번 자라가지고 나무가 수십 년 사는 것도 있고 수백 년 살고 하잖아. 한 세대가 수십 년 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년생이라고. 자, 우리 재배하면은 쌀농사 1년 단위로 하잖아. 그죠? 우리 꽃 같은 거 피우면 봄에 싹을 냈다가 이제 꽃이 확 피었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이제 다시 싹으로 보통 1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그죠? 1년 주기로. 거의 다 1년 주기야. 그죠? 일부 예를 빼고. 그래서 일단 육상에서는 1차 생산을 담당하는, 강합성을 담당하는 생물이 수명이 기본은 1년도 됐다. 1년이 된다. 근데 바다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은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안 보여. 이게 정한 건 뭐냐면은, 요가들은 어떤 놈들은 일생이 하루도 안 돼. 며칠밖에 안 되는 거야, 며칠. 며칠을 죽고 살아났다를 바꾸고 하는 거야.
며칠 사이에 뭐 길어봤자 일주일 뭐확 하면 막 금방 번성을 해버립니다. 금방 번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을수록 육상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을수록 프로덕션량, 생산량은 계속 더 많아지는 거야. 그 같은 몸무게에 비해서 생산량은 훨씬 높아진다, 많아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산량 대 현존량 또는 현존량 대 생산량 비율이라고 하는데, 몸 크기가 작을수록 현존량은 작지만 생산량은 엄청 많아진다. 왜냐하면 작은 놈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턴오버 레이트라고 하죠. 영어로 턴오버라고 말하는 세대 교체 빨리 나. 생산이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빠른 건 육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든지 사자, 코끼리는 수시는 사자.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 빨리 못 일어 천천히 일어나는데, 나머지 파리, 모기, 세지 빨라. 그래서 바다에서도 제일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박테리아가 잘 나가니까 남주류죠. 남주류가 제일 빨리 돌아가고, 올라갈수록 생산량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요번이 가능한 거는, 바다에서는 제일 아래 있는 크기가 가장 작고, 그다음 크기가 조금씩 크죠. 육지하고 반대잖아. 육지는 나무가 제일 크고, 숲이는. 그 다음에 소식동물이 조금 크다고 하죠. 말, 돼지, 애도 있지만, 말, 돼지. 그다음 말, 돼지, 소를 공격하는 육식동물이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크기가 줄어들고. 육식동물 공격하는 곤충도 작아. 곤충이 나무를 공격하는 곤충이 작다고, 해충들이 크기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형태가 육상이라면은, 바다는 안 그렇다고. 제일 작은 놈이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일정하게 크기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큽니다. 이거 그럼 고래, 그죠? 참다라 이런 거 제일 크잖아요. 이게 식물플랑크톤 갖고, 그걸 먹는 동물형태 때문에 잘 먹는 이것도 너무나 그래도 힘으로 봐야 돼. 이걸 먹는 멸치 조금 하잖아. 그죠? 또 멸치를 먹는 고등어라든지 방어, 돌고래 이것도 더 커진다고. 그죠? 자꾸 커진다고. 몸 크기가. 바다에서. 바다에서는 그런 중력이 작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육상에서는 육식동물이 작아지냐면, 중력을 많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바다에는 거의 중력 작용 안 받아요.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래서 대왕고래처럼 길이가 몇십 미터 되는 그런 생물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육상에도 한때 공룡이 있었지. 근데 공룡이 멸종이잖아. 왜 멸종을 했냐? 다음에 동물이 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랬거든요. 힘들 거예요. 육식동물에 자꾸 이러고 가서 커지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몸체이 지어졌다. 코끼리만 되면 다리가 뚜껑. 다리가 그좀 두꺼워야 돼. 그래서 가끔 우리가 내가 보면은 가질량가 이런 거, 킹콩 이런 거 들어간다. 그 영화는 각주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도시락 가서 일본 나오고, 공룡이 크게 나오잖아. 또 그 다음에, 킹콩 나오죠, 킹콩. 크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는 원숭이나 고릴라를 그냥 크게 그대로, 인식해 크게 그대로 내려오는 느낌이 크게 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사진상에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몸무게가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부가 있다면 두부 한번 먹죠. 두부가 요만한 게 있는데, 두부가 4kg로 닦여있죠. 정사각형 두부가. 그건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정사각형 두부가 이걸 확장을 시켜가지고 높이가 100m인 두부, 높이고 폭이 100m인 두부로 만들면 두부가 서 있겠어?
두부를 100m를 만들면 바로 허물어지지. 뭐 옆으로 받쳐주지 않는 이상. 같은 크기라도 우리가 좀 충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킹콩을 고릴라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뭐 키가 막 40m 되는 뭐 50m 되는 그런 걸 만들려면 쓰지 못해. 다리가 바로 부러져요. 약해가지고 그 크게 무게를 감당을 못한다고. 그래서 킹콩이 되려면 그 영화에 나온 것보다 다리 두께가 한 1m 두꺼워야 자기 몸을 지탱을 해줄 수 있어요. 킹콩이. 고질라도 마찬가지고. 그 고질라가 가 있잖아. 검색해 봐. 다 공룡인데 그 상태 다리 다 잘려나가. 근데 그 고질라의 형태가 물속에서 가능해. 그 정도 커질 수가 있다. 물속에서 다리가 중력을 안 받으면 그렇게 커져도 관계없는데 육상으로 나면 고질라의 형태에 다리가 그렇게 약하다. 진짜 없는데. 공룡도 공룡 시대에도 큰 것들 보면 목이 가늘어가지고 몸무게 가벼운 들기 가능한데 다리는 뚜껑하니까 가능한데 무슨 고질라처럼 도마뱀 같은 걸 그렇게 키워가지고 하면 약하다고. 그래서 그 바다에서는 그 크기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데 육상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하고 육상 크기 또 육지도 움직이기까지 해야 돼요. 운동까지 해야 되는데 응? 이 달리하면 제일 잘하는 애들이 초지동물처럼 아주 영양이나 말 같은 거 봐. 다리가 가늘잖아. 우리 빨리 할 수도 없고 빨리 할 수도 없고. 응? 근데 조금만 커지면 막 코끼리 신다 빨리 하지 못하잖아. 코끼리 그래? 할수 못하고 무기 때. 그럼 뭐 그걸 공개가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일단 초식부터 빨리 달려야 돼. 자, 내가 말을 잡아먹는데 사자가 말을 잡아먹으려면 사자가 말보다 뭐 장거리는 안 돼도 지금 단거리는 말보다 빨라야 될 거야. 사자가. 그런데 내 몸체가 말보다 크다. 만약 사자가 말보다 크다면은 그 사자가 말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 몸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응? 사람들 마찬가지. 육상선수가 날씬하잖아. 응? 기본적으로 근육이 돼. 특히 그 4,000m 하는 장거리 선수들은 다 날씬하다고. 응? 이래가지고 서브 선수들이 뛸 수 있어. 서브 선수가 이제 달리기 해가지고, 3,000m 육상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다. 불가능하고, 그죠? 불가능하고. 그래서,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보다 크기가 작아야 된다. 크기가 작아야,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당연한 상식이잖아. 당연한 상식이거든. 육상에서 그래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져요. 작아져요. 쫓아가자. 작아지는데, 바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중력이 작용을 안 하니까, 뭐, 대왕고를 쏘, 그럼 병도 엄청 빨리 쳐가고, 돌고래 얼마나 빨리 쳐. 그죠? 그리고 멸치도 있고, 참다는 얼마나 빨리 쳐. 등기가 크지만, 커질수록 더 빨리 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는 그 중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포식자가 크면 클수록 유지하는 덩치가 크게 잡아먹으니까 유지하기 때문에 육상 같은 중력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포식자로 이어가서 커진다. 그래서 이런 거꾸로 된 피라미드 형태가 가능하다. 육상 바다에서.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육상과 바다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이 육상에서 작용한다. 그래서 포식자가 크지면 안 돼. 크지면 바꾸면 죽어. 어떻게 초식동물 잡아먹어. 그래서 크게 작아져요. 근데 바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는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어. 그렇잖아. 고래가 오죠. 대왕고래. 애도 있지. 바다에도 그 고래색에도 들기 같은 놈이 있다. 금고래. 킬러베리를. 금고래 있죠. 시금치인데. 그 아들은 머리가 사람만큼 좋아. 집단으로 바로 공격하잖아. 응? 그 애들이 막 지가 큰 놈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런 애지 있고, 대체적으로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 쭉 작은 놈이 요 위에 고래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까지 먹고 먹히는 가기가 몸 크기에 따라서 거의 결정돼요. 그래서 이는 나한테 그래서 아까 다윈의 역설의 그 답은 뭐냐면 아까 식물플랑 생산량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생산이 다 일어나고 그때 낮에도 바로 불어 시작되는 거야. 남아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거기서는 어린 물고기들도 볼프라운드 가들이 양은 없지만 생산량이 빠르다고 양은 비교적 작지만 빠른 생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고기가 많은 거는 현존량이지 아까 그 산호초에서 물고기 자체가 생산량이 물고기 자체가 애들 잡아먹는 다른 동물들이 생산량이 많은데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물플랑을 먹이는 작지만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생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현존량 자체는 별로 없지만은 그 현존량에 비해서 생산량은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산호초에서는 보면 아주 크기가 작은 물고기, 새끼 물고기들이 생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뒷받침해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걸 아까 생각해보면 몸집이 작아질수록 프로덕트 생산량이 우리가 에너지를 먹는 생산량 아까 현존량이 아니라고 저번에 설명했죠. 상추를 설명했듯이 상추 설명했죠. 생산량이라고. 그래서 눈에는 생산량이라는 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존량이잖아요. 현존량은 비록 없지만 생산이 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윈의 역설이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현존량이지만 실제 무기로 되면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도 아까 그 산수의 물고기 자체 생산량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물고기 자체는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유지하는 수준이고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안 해요. 현 상태 유지하는 데는. 근데 누가 막 잡아 먹는다고 산수의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그걸 보충을 해주려면 또 그 물고기 자체도 생산량이 많아져야 돼요. 생산이라는 건 이제 궁극적으로 먹여야 됩니다. 먹이가 생산량이 많잖아요. 먹여야 된다. 먹이가 많아야 된다.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계 효율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에너지 프로덕션이죠. 한 단계 올라갈 때 몇 프로가 나와요? 보통 10%라고 했죠. 15% 높으면 15% 되는 것도 있고 20% 되는 것도 있는데 프로덕션 앱들 소비 효율, 흡수 효율, 생산 효율 이런 것들이 적당해지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전 세계로 제일 많은 데가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높아. 거의 한 40년대, 25년 전 통계인데 제일 높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보자 좀 떼한 게 북해 쪽에 11.8밖에 안 돼요. 유럽 국가 수산화기 발달하는데 수산화기 비슷 마찬가지죠. 이거보다 한 3배 높다고 해요. 2배, 3배 정도 높잖아요. 전 세계에 이만큼 높은 데가 사회산 좀 팔로 되죠. 우리 그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보면 중국에서 워낙 중국에서 막 저런 똥물이지 뭐 항토 하도 많이 흘러가지고 받침해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산물수급을 많이 한다. 많이 잡히니까. 많이 안 잡힐 때 생선이 못 먹겠어요. 많이 잡히니까 생선 먹었을 거예요. 그죠? 요즘 중국도 먹는데. 그래서 아까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이런 걸로 당신께 이런 걸 이게 뭘로 잡아놨나? 효율을 여기 보자. 효율 이제 라이더는 사람이 1969년에 사이언스에 보는데 요걸 가지고 뭐냐면 이제 요거 아주 간단한 아까 생태계 아까 물고기 샷을 가지고 전 세계에 그럼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얼마나 되는가
추산을 했다. 여기 왜 중요하냐면 요즘 20세기, 19세기 말부터 고기 너무 많이 잡아요. 고기가 멸종한다. 그런 게 나오고 또 저걸 말해서 흑설이라고 또 바다는 무진장하고 물고기는 뭐 얼마나 맛있대 아무 자도 괜찮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다. 19세기 말에 20초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잡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20세기 초니까 전 세계 의학량이 뭐 1,000만 톤도 안 됐겠지.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남양이 이야기가 나왔다. 한계가 없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남양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양이 도대체 물고기 얼마나 있는가? 생존량도 중요하죠. 프로덕션,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잡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 아무리 바다가 넓고 우리가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걸 추산을 여러 이제 유명한 수산학자도 했다. 1940년대, 50년대 수산을 했는데, 보통 이제 몇 억도, 몇십억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주로 수산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셰프 이런 사람. 라이드라는 사람은 수산학자가 아니고, 인공위성으로 식물플라가 또 측정하고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생태계 원리를 가지고, 그동안 수산학자들은 뭐, 좀 다른 원리를 가지고, 뭐, 가입이 어떻고, 뭐, 성장이 어떻고, 뭐 이런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이 라이드라는 분은 수산학 지식은 없고, 수산학자가 아니야. 생태계 생태학자죠. 식물보다 전공한 사람이 또 가지고, 한 최대한 1억 톤 정도 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 발표를 하니까 수산학자들이 막 비판하다. 현실도 모르고, 막 얼음뚱땅 막 대충 막 한다고 비난 많이 했지만, 비평을 많이 했어. 에이거슨 이런 입장을 했는데.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물론 가소평가를 했지만, 까지 합이 잘 맞아. 라이드가. 가소평가에서는 훨씬 높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실수로서는 상당히 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 기반 수산자죠. 인공고체 띄우는 뭐 이런 거, 무슨 야구장에 돌멩이를 한다고, 돌멩이 넣는다고 뭐, 넘치가 떨어져 잘 나오나. 그 원리를 반박하는 게 해양 생태계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수산하게. 도입 말만 하고 도입을 안 하고, 진짜. 생태계 생태하고, 생태계 기반 수산장을 하려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생태계 기반 수산장. 요게 생태계 기반 수산장. 기존에 하던, 뭐, 한동이, 뭐, 인공호체를 뿌려주고, 뭐, 가입이 잘 돼가지고, 도망을 어디 잘 가가지고, 물고기 잘 끄고, 뭐, 정부에 방류하고, 뭐, 이런 거. 아니래. 생태계 기반 수산장. 생태계 기반. 생태계라니 뭐, 여기 생태계 기반 수산장이지. 응? 뭐, 이런 걸 이제 충분하는데, 여러분, 우리 뭐,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 너무나 쓰라 내놨더만, 10년 지나도 아예 안 나옵니다. 10년. 아이고, 내가 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해양생태에 미치느냐. 빨리 마치자. 지금 반쯤 지났네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할게요. 이걸 내가 1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 15년 전에 하냐. 그때는 관심도 안 가졌더만. 요즘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전국,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고, 그리고 한 15년에 기후변화하면 북극곰이 뭐 사라지고, 난 그 변화가 높고,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다. 근데 요즘 이제, 내가 말 안 하는데, 내가 뭐, 명태 사라진 거 기후변화 때문이다, 오징어 안 잡히는 거 기후변화 때문이다, 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국 제가 무식한 거, 뭐 연구기관에서 그리 고집을 써갖고 노가리 때문에 우기고 하더만 또 해양수산부도 그 말 듣잖아. 공무원들이 많아. 무식한 공무원들이.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또 전문가 말을 듣고 이러면 애들이 자기들이 무식하니까 딱 자기들 무식한 방법밖에 보이는 거야. 행정고시하는 애들이 알겠어. 내가 보고 싶어. 쏘이 말도 안 했었죠. 전국에 지금 해수욕장 모래산이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모래산. 뭐 포항에서도 치린다고 어디 고성 강원도 고성에도 뭐 했다고
해수욕장이 싹 없어져버려요. 해수욕장이. 응? 저 해운대 뭐 해수욕장 지금 모래 계속 퍼나르고 있잖아. 요 모래 퍼나르고 하는 짓거리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전국 해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전국 해안에. 이전 해수욕장이 없었어. 옛날에는 해수욕장이 중요한지 몰라도 지금은 해변 그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해수욕장 하나 인공호수를 지금, 인공해변을 만들잖아. 돈을 뭐, 수백억, 수조, 뭐 수천억 들여가지고, 요새도 하나 만들잖아. 요새, 역사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관광산업이 발전하잖아. 그런 중요한 해수욕장, 해변을 보존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지금, 왜 없었겠어, 해수욕장. 전국에. 모래산이 왜 다 없었겠어. 해양수업 할 줄 아는 게 통밖에 없잖아. 공굴이, 지금 내가 알려줘. 통골도, 인공호수, 통골도 잡아내고. 바다에다 무슨, 항만 건설하고, 뭐 해안하다고, 방파제 건설하고, 응? 뭐 한다고 또, 바다를 하나도 뭐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콘크리트를 짓는다고. 처음에는 저것도 하면, 이걸 지으면은 옆에 백사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다 해볼 수 있다고. 그런 검토를 마치고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없어. 그냥 공무 여기 작지가 여기 뭐 방파제 하나 짓고 항구 하나 짓고 응? 이 전국이 바다에 다 그런 지금 해양수업에 돈 들여가지고 있는 해경을 지금 방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콘크리트밖에 없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그리고 콘크리트를 지었을 때 바다가 해변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러면 배워보지도 않은 모양이야. 그걸 모르면 그 전문가들 많잖아. 뭐 해양 토목공학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한국 해양과학 기술사람들 전문가 쫙 계시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래 해야 되나 또. 응? 물어봐야 될 거. 그 물어는 뭐지 형식적으로. 자기가 저 각자는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다숲 조성한다면서 전국 바다에 똑같은 감태이잖아. 감태를 일가지고 쫙 다 뿌리고, 응? 콩을 다 묶어가지고. 그런 대상을 뭐 일주일에 1,000억 이상, 몇천억 대까지 지금 좀 뿌리는 거지. 응? 그래, 전국이 싹 다 뿌리고. 담당 공무원 뭐 하더라? 상장 받아서, 공장은 안 받아도 대통령 표창 받았어. 받았어, 받아. 한 2014년쯤 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았어. 지금 이름도 없어. 공무원하면 자기한테 책임 안 져도 돼.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옛날 조수진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3조를 보냈어요. 그런 감독은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인데 해양성부에서 관심이 없던 이유가 자기가 똑똑한 생각이야. 또 국립수학과관 이런 데도 또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 자기 똑똑한 생각이야. 응?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아는 만큼. 그래서 정어리 이야기하는 거야. 혹시 저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더라고. 응? 용전산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고. 그게는 뭐, 수산하는 사람이 무슨 용전산소 이야기를 해. 일하고 있다. 응? 내 박사학위 논문을 보고 책 하다가 용전산소에 갔는데, 응? 용전산소. 그리고 논문을 펴냈잖아, 용전산소. 나 그거 어떻게 돼서 되나고. 응? 뭐 그런 것도 몰라. 수산하는 사람이 왜 용전산소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응? 아는 만큼 모르니까. 그럼 바다에서 물고기가 용전산소 부족하면 입을 벌린다고 하더라고. 배 한 번도 안 타봤다 이 말이야. 물고물로 물고기 안 잡았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 무시한 소리가 나오지. 응? 이번에는 뭐 입 벌린다고 하더라고. 또 지금 다양하게. 그 종류도 있었나? 내가 참, 그 젊은 아이잖아. 요새 내가 그 정도는 나. 물어도 못 가. 배에서 그물 한번 끄어놓고, 끌어보라고. 물속에 있는데, 내 물고기 입을 벌려. 그물이 잡혀오지, 물속에. 있으면, 보통 이제 멸치를 잡으면, 근형망이라는 동물이 있대. 근형망이라는 동물인데, 그 이제,
그물 굉장히 부드러워. 그러면 끌어당기면 한번 못 올린다. 바다에서 이렇게 아주 그물 막 올리기 전에 한쪽이 모이잖아. 그러면 여기 중수가 있다고, 선수중에. 한풀이 갑자기 몰리다가 이걸 끌어올리지 못하고 한 몇십 분 놔두죠. 그러면 안에 또 잡혔다 물고기 서서히 죽어. 멸치도 죽고 물고기 죽더라고. 왜냐면 얘들이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산소를 소모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지금 와니까 산소 오니까 같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어리도 마찬가지고 저 멸치나 이런 햄치 물고기들은 그냥 가다만 놓으면 죽어버려. 안 돌아다니고 가다 놓으면 가두리 양식 이런데 고등어도 가두리 양식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한 일찍 크기 이상을 해줘야 돼. 힘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고등어가 생존하지. 요 조그만 요런데 가다 놔봐 바로 죽어버려. 가두리 양식을 해도. 그래서 고등어도 가두리 양식 하는데 일찍은 크기 이상이 돼야 돼. 참다는 더 커져야 되지. 참다는 양식 크기가 더 커져야 돼. 왜냐면 돌아다니면서 그 사이에 또 산소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런 기본 크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크기에서는 살아갈 수 있어. 어느 정도 크기에서. 근데 어느 크기로 줄어들면은 갇히게 되면은 이제 농도산소 부족해지는 거야. 소미로 말하고 외부에서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것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해버리니까 농도산소가 죽는다고 산소 부족. 그럼 물속에 있으면 입 안 벌려. 다 물려 있어. 다 물고. 어쩔 때 끌어올려? 끌어올리면 이제 바닥에 끌어올려 살아있다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때 입을 벌리면 발떡거린다고. 그래서 낚시 안 먹고 낚시 그거 해가지고 낚시 잡혀가지고 물속에 있으면 입 안 벌려. 낚시 딱 잡아가지고 팔도가 다 물리지. 잡히고 낚시도 안 해보고 바다에서 배 타고 꿈꾸만 하자고.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래서 용전사서 부주고 죽었다고.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국가연구기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하니까 딱 웃기자. 원장부터 나와가지고 작년 2년 전 작년에도 웃기더라고요. 이거 학회도 하니까 몰라. 젊은 연구소 젊은 적출한테 저희도 많이 들어요. 벌써 하는데 안 와. 아무도 모르잖아. 그동안 내가 사고 하는데 연피하려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 것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 이야기를 그래 하는데 지금은 장관이 와서 지시가 바뀌는 건 몰라도 지금 이 기후변화 내보다 더 나댄다. 지금 전 기후변화 포럼 해가지고 수상가원에서 얼음도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는 건 몰라도. 왜냐하면은 내가 기후변화 이야기 안 해도 지금 사람들이 오징어 왜 안 잡혀 하는 거 일반 국민들 90%가 기후변화 뭐가 생각하냐면 사가 없어지고 오징어 안 잡히니까 기후변화를 체감한다고 90% 여론조사가 나와. 90% 국민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어. 15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 난걸 이야기, 북극 공약이 미션하자는데 이걸 한번 결정적으로 한번 바꿔준 게 2018년인가 2010년 날씨가 굉장히 뜨겁죠. 서울이 40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사람들 인식이 아직 바뀌어버렸어. 그 전까지는 좀 기후변화가 먼 나라 이야기, 앞으로 40년 정도 뒤나 다음 세대에 올 이런 이야기를 사람 생각하고 있다가 2010년인가 18년인가 이런 거 서울에 있는 사람 그래. 제주도도 더워 지금. 내가 양산인가 어디 동생 있어 갔는데 차 타고 온도가 48도 돼 있어. 48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스팔트가 달아 올라가지고 밑에 그 온도 48도 돼 있어. 그냥 아스팔트가 그냥 녹아내렸어. 계란 얹으면 바로 후라이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걸 한 달 정도 진공 달궜잖아. 그거를 더 한번 딱 뜯고 나니까 아니 보통 옛날에 제가 다닐 때 아주 더우면은 최고온도 진주도 엄청 더운데 진주 들어갔는데 제일 좋을 때가 최고 기록할 때가 43도였다고. 43도. 43도면 똑같다고 난리를 치었는데 응? 43도였는데 2018년에 40도까지 올랐잖아. 40도 넘었잖아. 응? 말이 7도 차이지. 말이 7도. 다른 사람 어떻게 했어? 세력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시 일어난 이야기다. 이식이 딱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하다 기부하다 지금 뭐 사까지 천리구조 막 백값 오르지 뭐 오징어 뭐 값이 뭐 갑자기 안 잡히지 뭐 응? 이런 게 사람들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대학 사람이 나서서 설명을 안 해도 이미 느꼈기 때문에 자기들 피부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다고 일반 국민들이 야 일찍 가서 15년에 기후변화 이야기해도 뭐 기타 막 국민들도 안 받아들이고 또 정치인들도 안 받아들이고 별로 뭐 관심 없다가 요즘에 이걸 가지고 들어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며칠 전 그때 15년 전에 한 이야기나 지금 한 이야기랑 똑같아. 다 바뀐 관계도 없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연구를 다 한 것도 아니고 15년 전 이야기하면 또 사탕하고 있는데 요즘 그전에 또 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더라. 유튜브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그거 뭐 그냥 공부할 것도 없어.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그대로 하면 돼.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 그 20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어종이 바뀌어. 어종. 그건 뭐냐면 애양양인데 뭐 70대인데 뭐 150만 도 쓰면서 애양양 거의 1등한데 이 그림은 제일 빨간 거는 이제 저류라고 하는 젖을 바닥에 쌓는 저고 요거 노란 거는 그네어인데 노란 거는 부어류라고 하는 일본 맞죠? 이게 뜻하는 거 멸치처럼 이게 빨간 거는 넙치 같은 거 바닥에 쌓는 거죠? 참조기 바닥에 줘서 갈치 그 다음에 노란 거는 근해어종인데 멸치, 고등어, 방어, 참다라는 이에 사들고 요 이제 파란 거는 연안어를 소규모 연안어 소규모 그죠? 마을어 연안선이라고 있어요. 연안복합 제주도 때고 뭐 그래서 연안선인데 작은 배예요. 그래서 연안선 어가 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정치인데 주로 든 거는 고대고리를 다 없애서 고대고리 들어봤나? 들어가지 옛날에 소형 제인망인데 여기 한때 또 해양 생태계에 파괴한다는 죽음을 몰려가지고 농민한테 싹 없애버렸어. 농민들 다 없애버렸다고. 무슨 그리 안 하기만 똑똑한 자신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부류가 많이 늘고 있어요. 비율 자체가. 그리고 부류가 늘고 저리는 여러 가지 뭐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은행량 변동을 보면 주 어종은 바뀌어요. 지금은 녹색으로 표시한 게 맹태인데 70년도, 80년대 많이 잡혔잖아. 많이 잡혀봤자 우리나라에 10만 톤 안 잡혔어요.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북한에서 잡혔다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맹태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정어리가 확 잡혔다. 분홍색이 정어리인데 그래서 어종 교체가 자꾸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오징어 자리 오징어 또 잡혀가는데 어종이 자꾸 바뀐다고 신문 중에 전체 여행량은 100만 도 수준에 거의 일정하고 대통령도 일정하나 100만 도 수준에서 일정하다고 20년 이야기했어. 전체 여행량은 변화가 없다. 아까 잠재 생산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식물 플랑크톤 들어오는 태양빛도 일정하고 우리나라 바다에 그것을 이용하는 식물 플랑크톤 생산량도 거의 일정하고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은 일정할 것이다. 그런데 일정하지만은 어종은 교체가 될 것이다. 온도에 따라서 주인공이 바뀌잖아. 맨날 뭐 같은 사람 주인공 할 수는 없잖아. 드라마가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어야지. 응? 요즘 어느 배우가 인기 많아? 무슨 영화가 인기 많아? 어느 배우가 돈 좀 알고? 몰라? 모르나? 자료를 안 보나? 그냥 보는데 얘도 열심히 보던데. 요즘 뭐 오징어 게임 이정재가 돈 많이 보나? 그 이정재가 맨날 드라마마다 주인공은 그게 아니잖아. 드라마 바뀌고 송중기도 나와야 돼. 요즘 또 무슨 영화 있더라? 뭐 김수현인가? 또 뭐 눈물의 영 보지도 않았는데 또 그것도 나이 많이 됐을 거야. 2000년대에서 지금 20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얼굴 찍더라고.
나오면 주인공이 바뀌어야지, 이 시대가.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주인공은 바뀌었고, 응? 바뀌었지만, 전체 의행량은 일정하다. 그렇게 의행량 일정하다 말하는 자신감의 이유는 뭐냐, 제가 아까 생태계 원리에 따라서, 생태계 원리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우리가 먹는 물고기요 생산량을 결정하는 궁극적으로 태양에너지다. 태양에너지가 얼마나 식물로부터, 그 다음에 동물플랑크톤 이렇게 가는데, 그럼 식물플랑크톤 생산량이 줄어들었느냐? 그거 줄어들지 모르잖아. 그래서, 지난 뭐 2, 30도 인공호석열을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일정했다. 그럼 중간에 무슨 에너지 흐름이 바뀌었느냐? 여기 사실 구조가. 아니다. 이것도 일정하다. 예를 증거 없다. 논리적이잖아. 그래서 전체 여행량, 자우신량은 일정하다. 그럼 왜 줄어들고 있는가? 수단 제한량이 줄어든 게 아니다. 규제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규제를. 응? 또 중국하고 이래서 그렇다.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없다.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오게 되니까 아니라고 나는 이야기는 안 듣고 요즘 좀 알아듣는 게 없겠다. 응? 그래서 내는 20년 하느라 지금 크게도 없어. 그래서 어종은 바뀌지만은 전체 애기랑 일정하다. 어떤 사람은 뭐 무리하다고 뭐 기후변화로 뭐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그 이야기를 기자들이 싹 터지고 있었다고. 그 수산 자원이 뭔데 그 말 자체를 그 모호한 개념을 뭐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뭘 수산 자원이 자기도 모르는 걸 함부로 이야기하고 저렇게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뭐 수산 자원이 뭔데 그럼 어업 생산량을 말하는 거야. 고갈된 거 아니다. 일정하다. 뭐 특정 어종을 말한다. 특정 예를 들어서 뭐 명태가 고갈되었다. 요즘 같은 오징어가 고갈되었다. 그거는 한 어종이랑 어종은 비교될 수가 있어. 다른 데로 홍대 가시니까. 명태가 없어졌는가 봐. 그건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명태 수식이 올라가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씨가 많은 거 보지만 북한이나 베링가가 아주 많이 잡히고 있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별로 이야기 아닌데. 그래서 이건 왜 알고? 2006년에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처음 지나니까 수상 가거든요. 2006년에 그 자료가 그림이라고 2006년에 명가가 처음. 그림 바뀐 게 있나? 원래 연도가 조금 추가되지만 똑같은 그림이야 지금. 지금 이제 오징어가 없어져가지고 좀 됐네. 붓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20년 전에 아직도 써먹고 있잖아. 바뀐 크게도 없어. 그것도 해안이야. 이야기 그 대표 중이 옛날에 꼼치였다가 70년대 명태로 80년대 정의 오징어로 바뀌었다. 똑같이 이야기했어. 오징어 사라졌지 지금 또. 다른 데로 들었었겠지. 이 오징어가 상당히 오래 갔어. 왜냐면 9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까지 오징어 많이 잡혔다고. 20년 동안 지속이 됐잖아. 20년은. 이것도 자료가 2010년까지인데 보통은 대충 10년마다 교체가 일어나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 교체가 일어났지 않지. 그러니까 10년이라 68년부터 76년 그죠? 내게가 77년부터 92, 15, 2, 3, 좀 80년인가? 79년, 82년. 그 다음에, 82년까지. 거의 10년 거치고. 여기 해봤자 이것도 약 거의 10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90년대부터 가서 보니까, 오징어 이 시기가 너무 오래 가는 거야. 20년을 가고 있어, 20년을. 그래서 이게 계속 가지는 않았던데, 오징어 시기가. 그냥 10년 안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00년쯤 돼가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많이 잡혔다고, 오징어. 그래서 거의 이제 오징어 우즘 시기가 거의 40년 가까이 갔던 거지. 1920년까지 갔어. 오징어도 물러날 때가 됐죠. 그래서 지금 마음 거예요. 오징어가 작년부터 달리잖아. 여기에 분포가 변화했다. 분포가. 이치가 변화했다. 분포가 어떻게 되나? 따뜻해지니까 저희들에 있던 놈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의 절도 지방에 있던 참다나무가 튀어나와서 참치가 가다가 그러면 위로 우리나라 저 본대지가 올라오고 우리나라 뭐 일본에는 지금 참다나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어. 다 버리고 있지만 많이 잡히고 있다고 올라오고 위에 떡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징어 많이 잡혀 중국에서 들어가고
그죠? 명태가 또 배링해 주려고 하면 또 배불러. 그래서 위에 있던 게 아래, 제주도에 있던 건데 이리 올라가 주니까, 자, 고유도에 있는 꽃밭을 좋은 거야. 근데, 고유도는 저 스님이 잘 사는 나라들이라고. 저희도 저는 부산 나라들이에요. 또 지금 부산 나라들이에요. 그럼 어찌돼? 빈 부익부가 가수가 됐길래. 저 위에 잘 사는 데는 막 고기가 많이 잡혔죠. 저 밑에 뭐 태평양 뭐 승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그게 맨날 그 생선 먹고 자란 참치가 뭐 국민 생산에 뭐 50% 이상 차지하는 승나라들도 저 안 잡히면 나라가 없어질 판인데. 그래서 이런 대체적인 주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손해가 없어. 크게 손해가 안 받을 때 이제 갑자기 변화가 오니까 특정 어종에 대해서 개박살 나는 거죠. 오징어 체납기를 연수가 나오고 참죠. 그런 자료가 많다. 그리고 뭐 요즘 뭐 뉴스마다 나오잖아. 이런 뉴스 매년 나오는 뉴스. 그리고 뭐 오징어 읽어보고 오징어 사는 거. 요 20년 전에 야, 또 별말이 없어. 뭐 위로 올라간다. 그거 다 이야기했어. 요 10년 전에 나온 거죠. 스페이스메이커는 참, 여기 문남에 보면 스페이스메이커들이 삼치거든. 삼치하고 방어가 가장 민감한 것이다.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참다랑 블루피트나 위로 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라지 스펠 소형 고유를 가지고 큰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큰 대형 어선은 이제 근해 어선은 규모가 있으니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응을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내란 어선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내란 어선 그 체납기라는 거 무시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10년 전에 다 한 게 아니에요. 용모들은 매스뿐만 아니라 보도자료를 쫙 풀려가지고 뭐 SBS, MBC 뉴스마다 다 나왔어요. 이거 이야기. 뭐 신문사 한라 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사마다 이야기를 다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지금 아주 기억이 난다고 하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절별 시기가 바뀐다고 따뜻해지고 요즘 뭐 깨구리가 막 빨리 뭐 활동을 하거나 경칩이 빨라졌다네. 그리고 막 요즘 벚꽃이 막 빨리 피잖아. 그래서 뭐 벚꽃 그 기간 맞추기라고 사흘 중순에 축제하려고 하빌리지도 준비를 해야 될까? 날짜 다 정해놓고 니네들 초청해놓고 쫙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벚꽃 다 지고 나고 벚꽃이 아직 안 피어있고 이러고 꽃이 아프잖아. 그죠? 벚꽃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 대통은 있지만 벚꽃 개화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다. 그럼 여기 이제 게다가 한 가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피놀로지라고 하죠. 계절과 시기에 따라서 그걸 이제 매치 미스매치할 프로세스라고 일치 불일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푸싱이 있나? 푸싱이라는 미국 학자가 맞나? 푸싱이라 누가 주장했지? 나이가 됩니까? 아마 영국 서강학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 미스매치하면 내가 다 태어났는데 그때 먹이가 많으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었고 또 태어났는데 먹이가 많아진 게 내보다 앞에 있거나 너무 늦게 먹이가 발생하면 내가 제대로 못 먹지 않죠? 그래서 어떤 생물이 물고기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먹이가 동물보다 먹이가 시기가 딱 일치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풍어가 들고 그 때를 잘 못 맞추면 물고기도 전멸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피놀로지라고 하는데 싱크론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먹이 생물이고 첫 번째 키, 두 번째 키 이제 먹는 놈들이야. 먹이가 되는 동물 플랑크톤이 이때 번성을 했을 때 마취에 맞춰가지고 물고기가 이때 알을 확 낳는다면 여기 일치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가입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시끄러냐면, 이게 알지가 안 맞았 때문에 떨어져서 나왔대. 너무 많으니까, 거기 옷밖에 없는 거야. 때를 못 맞춰가지고. 때가 중요하네. 사주 명리에서 말하잖아. 사주 명리에서. 그러면, 토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때를 못 맞아. 때를 잘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동기동창도 잘 만나야지. 만나고, 그런 이야기, 피놀라지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닌데, 여기 뭐 나온 얘기가 나온 지가 70년 넘은 계절 변화.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청어 있죠, 청어. 청어가 여기 산란시기에 쫙 빨라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12월 달에 산란, 지금 10월 달도 산란. 청어는 이제 어떻게 산란하냐면, 우리나라 바다 이난으로 이제, 같은 데로 몰려와가지고, 기자가 받아서 통역이 만나는 것을 산란한다. 근데 쫙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청어를 주로 먹는 게 대구가 청어가 많으면 대구. 그러면 청어의 유심을 아마 대구가 잡고 그다음에 대구도 보통 요즘 그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도 좀 빨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대구가 빨라지나? 요즘 대구는 2000년 들어가 대구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데 산란시기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대구도 거기에 마찬가지고 산란시기가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걸 안 맞춰주니까 이제 대구가 줄고 있어요. 때를 못 맞춰. 그래, 계절 변화라는 거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어떤 틀이라고. 여기 이제 이런 물고기에 적용이 되고 안 되는지는 기술 사례도 보고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계절 변화라는데 여기 이제 별 이야기, 매치 미스매치 하고 별 이야기가 없다가 기후변화 나오면서 이제 각각을 바뀌고 매치 미스매치 하는 프로세스 일치 불치 가설이 각각을 받고 있다. 이쪽으로 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수리 모델, 수치 모델 들어가지고 좀 복잡하게 그죠? 또 통계 모델을 써가지고 이걸 하는 연구가 각각을 받으니까 각각을 받으면 문제도 되게 쉽고 또 질도 잘 되고 이렇게 되죠. 네. 90인데 그럼 다시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 잘 맞춰야 된다고 잘 맞춰야 돼. 이 맞았는데 안 맞아 떨어지면은 안 되게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까이 붙어주면 좋은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대로 못해요. 그냥 롱말이 있고 또 동영상 같은 거 올려놓을게요. 오징어가 어찌될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 그러면 좀 하게 국가 연구기관에서는 발표하기 좀 그럴 거예요. 올해 보니까 일본 쪽에 연구한 걸 쭉 보니까 올해부터 오징어가 좀 바닥을 안 지셨어요. 올해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설 거라는 일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 보고 또 그 FRA가 그 자료도 쭉 봤다고 보니까 그쪽이 대책을 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오징어가 바닥을 치고 다시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예고를 했는데 그 FRA는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국가기관이라고 국가기관에서 함부로 발표를 하는데 공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영상 같겠어. 유심히 봤다고 무슨 물건을 줘야 하는데 모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그 조사 결과 장기 조사를 하는데 증가 추세를 들어서 그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올해 또 연락 중인데 지금 거의 끝나고 며칠 됐는데 오징어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많이 잡힌데 좋아지고 작년보다는 좋대 지금 그 안에 어제도 궁금해하는 계속 묻고 하는데 또 어미들 특징이 잘 잡히면 딱 아무도 있어요. 안 잡히고 날리시고 그렇다. 그래 하도 조용해가지고 연락을 오니까 뻔은 안 치가 많이 잡힌 일이 아니었는데 작년보다 좀 납선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보다 많이 잡히구나. 그래서
취지가 어찌 될지. 근데, 아마, 앞으로, 날만큼 많이 안 잡히고, 저희 직장이 받아친 상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니까 대놓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잖아. 근데 국가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거꾸로 된 것 같아. 이제 국가기관에서 맞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신중하고, 이 저거리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못해,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궁금한 거, 그 다음 주에 수업 2번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치도록 하죠.